요즘 화두 중에 하나는 빅데이터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이를 정책과 기업 경영 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더에서는 빅데이터가 바꿔놓을 미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지 알아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김우승 줌인터넷 연구소장과 함께 빅데이터 혁명에 따른 우리 미래의 청사진과 올바른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그 줌인터넷 기술연구본부 소장으로 계신데요. 네. 줌인터넷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줌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약 5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요. 줌닷컴이라고 하는 새로운 검색 포털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포털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사이트들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관문 역할을 하는데 좀 더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와 같이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줌에서는 좀 더 그 개방 형태로 저희 안에서뿐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어떤 검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뭐 이제 빅데이터가 아주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줌인터넷에서도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계시죠. 네. 그 빅데이터 이게 사실 뭐 데이터 많다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빅데이터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말 그대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단순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만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든가 또는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찾아내는 것들인데, 최근에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거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사실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용어로 회자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사실은 빅데이터의 좀 간단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기존의 IT에서 데이터의 처리들은 어떻게 약간 좀 정형화되어져 있는 형태, 그 기준 안에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주로 뭐 숫자라든가 이런 그렇죠. 거, 그리고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방식들도 미리 정의된 형태로 흘러가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인터넷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들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어떤 오디오라든가 텍스트라든가 또는 비디오 같은 또 이미지 같은 데이터들이 많이 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고객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어떻게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지, 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좀 더 잘 이해해서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한다든가 더 가치를 부여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라 하면 네. 종전에는 뭐가 얼마 팔리고 뭐 얼마 매출이 일어나고 몇 개 팔리 숫자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분석이 이제 주종이었다면 네. 뭐 고객들이 SNS에다 그 백화점에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한 것들 그 텍스트 자체도 하나의 분석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가치를 뽑아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들은 주로 기업들이 예. 자신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보고 있었다면, 예.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이제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라든가 또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상점에서 느껴지는, 백화점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SNS에다가 표출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역시나 분석을 해서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그 평판 시스템 이런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기존의 그 기업들이 생각하는 데이터랑 좀 많이 다르게 더 고객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그 소위 빅데이터라는 그러니까 숫자처럼 이렇게 어떤 틀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이제 데이터, 이미지, 뭐 동영상, 사진, 뭐 글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몰리는 데가 이제 사실 온라인상인 거죠. 그쵸. 댓글이라든가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뭐 거기에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예. 이제 그 데이터의 양이 워낙에 많고, 예. 특히 이제 벌써 몇 천만 저희 국내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예. 자신들의 느낌이나 자신들의
사용했던 느낌들을 SNS에다 어떤 댓글 형태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있는지 하는 그런 어떤 구매 이력 같은 것들이 쌓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분석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으로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얘기하기도 하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이용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다면. 글쎄 일단은 그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다면 구글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인데요. 예, 사실 구글 검색 서비스는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남긴 글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SNS에 남긴 내용들을 모두 다 모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원하는 검색 결과를 내주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 회사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에 있는 북스토어, 그러니까 책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서점의 경우에는 예, 그 고객들이 책들을 사게 되는데 예. 그 책을 산 구매 이력들을 분석을 해서 그 해당 책을 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책들을 사고 있는지를 같이 예, 분석을 해서 추천하는 책을 거죠? 추천해주는. 구매 추천. 예. 근데 그와 동일하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비디오 대여 인터넷 서비스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고객들이 빌려준 비디오들을 구매 이력을 판단해서 영화 추천을 해서 상당히 매출에 기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지금 어쨌든 빅데이터 그러면 이제 정부 뭐 기업 다 유용할 텐데요. 기업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를 주로 상대로 하는 기업들한테 훨씬 유용하겠죠. 뭐 지금 뭐 주로 얘기하신 기업들도 그렇고. 당연히 그 고객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예, 단지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예, 가장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인터넷 기업들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제조나 이커머스를 하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때까지도 다 이제 확대가 돼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도 뭐 고객 관리 시스템이 있었음 주로 기업들이 했습니다만 그것과 차이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다른 점은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의 분석 기법 같은 게 이제 도입이 되면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가요?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예, 기존에 CRM이라고 했었던 분석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고 그렇죠. 정해진 분석을 예, 해서 리포팅을 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면 빅데이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실시간 처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들을 결합 분석을 해서 예, 고객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객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자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걸 연결 짓는 데까지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방법이 약간 좀 수동적인 방법의 데이터 분석이라고 한다면 지금 빅데이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능동적이고 예.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일부 기업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큰 기업들이 이제 도입하려다가 또 보류된 부분도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분들이 걸림돌이고 또 도입하려고 할 때 뭘 또 고려를 많이 해야 될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큰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예, 이 트렌드에 휘말려서 너무나 이제 좀 서둘러서 이 빅데이터 기술이라든가 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갖추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RM과 같이 이미 기존의 고객을 이해한다든가 분석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좋은 사례들을 들어보고 더 많은 기대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어서 좀 문제점들은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이 그 외주 업체들한테 외주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아직 있거든요. 예. 문제는 이 데이터라는 것이 자신들이 쌓고 자신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회사 안에 있는데 예. 그것들이 이제 외부에
전문가들한테 맡긴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도입을 좀 어렵게 한다든가 쉽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만한 전문 인력들이 아직은 않다. 국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서 사실 이제 수요는 많을 텐데 그 인력을 좀 양성해내는 또 그렇죠. 과정도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정부도 지금 뭐 다들 빅데이터 그러니까 뭐 정부 3.0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시범 사업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부는 또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데 여기저기서 다 하겠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뭐 저도 정부 3.0 관련된 자료를 좀 제가 보니까요. 예.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문제, 예. 그러니까 공개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부분,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요. 크게 보면 예. 나머지 하나는 각 부처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정부 사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력들이 국내에 많지 않고요.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엔지니어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예.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 기반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지금 소위 그 하둡이라고 하는 기술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이나 분석 기법도 또 잘 아셔야 되겠지만 또 사람들 심리에 대해서도 잘 읽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식견이 좀 필요하시겠군요. 예, 보통 이제 도메인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예. 단순히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나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예. 제대로 된 분석과 가치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이 분야에서 뭔가 해외 여러 사례처럼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빅데이터 하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넘어야 될 산이 많군요. 예, 여전히 많죠.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예.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사실은 뭐 그런 정보들을 올리는 사람의 이제 개인이라든가 이제 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사생활 정보가 너무 노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개인의 정보가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예. 이 개인 정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개인들한테 좋은 추천 서비스라든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반면에 그것을 악용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이런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을 범죄 집단이라든가 테러 집단들이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나쁜 일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지금 해외에. 예컨대 어떤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특히 가장 이제 해커들이 사이트들을 공격할 때 보면 예. 그런 이런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침입 같은 것들을 하는데 좀 더 취약점을 찾아낸다든가 하는 쪽에 있다는 얘기들이 예.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개인 정보를 정말 완전히 보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최근에 그 미국 전직 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미 정부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테러를 감지한다든가 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걸 폭로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국가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다시 악용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그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개인 정보가 공개돼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또 일부에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 기업들이 그만큼 더 효율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객들은 더 좋아지고 기업의 수익은 늘어날지 몰라도 결국 또 실현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그건 이제 좀 단순히 빅데이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그 IT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일자리를 줄이니까요.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는 있지만 예. 또 반면에 이런 것들이 매우 자동화되고 효율화되면서 예. 기존의 일자리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 기술 발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참 일자리 문제 측면에서 보면은 뭐 요즘 얘기되는 뭐 3D 컴퓨팅도 그렇고 참 또 걱정스러운 면도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차피 세월이 예.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 만들어내는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마 미래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예. 아시다시피 구글 같은 업체들은 단순히 이제 인터넷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인 자동차라든가 예. 우주 산업이라든가 뭐 다양한 분야에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로 표현이 되고는 있지만 어떤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동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기술들이 극대화된다 그러면 아마 그런 회사들이 이제 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점점 더. 그 소장님 뭐 상당히 빅데이터라는 말이 생소한 시절에부터 이게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뭐 사실 제가 이제 이 줌인터넷에 오기 전에 예. 제가 통신회사를 다니게 되었었는데 예. 사실 통신회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빅데이터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들의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을 직접 저장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통화 이력들은 저장을 해서 예. 뭔가 그 비용을 청구한다든가 하게 돼 있었고 제가 속해져 있었던 부서에서는 이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2008, 9년 경에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가지고 했었던 거를 하둡을 가지고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하둡이라고 하는 기술. 이제 하둡.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예.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맡게 됐고요. 예. 다행히 이제 운이 좋게 회사에서도 좀 잘 지원이 됐었고 아이러니한 거는 당시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기존의 시스템의 어떤 운영 비용을 가지고 예. 1년 동안 드는 운영 비용을 가지고 동일한 성능을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저한테 좀 큰 도움이 됐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러한 것들에 관심들은 많았지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제 경험들 좀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빅데이터 전문가처럼 이제 불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블로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여간 당분간은 좀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많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네.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본다는 거에 대한 경험들이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너무나 이제 사실 제가 최근에 좀 보면 너무 트렌드에 휩쓸리다 보니까 뭐 빅데이터만 하면 해외에서 성공적인 사례처럼 우리도 뭔가 뭔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들의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들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이런 빅데이터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데이터 기반의 어떤 매니지먼트라든가 데이터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좀 실패 사례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지만 차후에는 좀 더 좋은 사례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불문하고 이제 관련 인력이 부족한데 그래도 해외 비교해서 국내 수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 원천 기술은 여전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야후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 원천 기술들을 만들어서 공개 소프트웨어로 내놓고 있고요. 예. 사실 이러한 기술들을 진작에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여러 게임 회사라든가 통신 회사라든가 또는 인터넷 회사들은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원천 기술은 여전히 좀 부족하죠. 다만 저희 나라의 한계라고 하면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할 만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현황, 뭐 문제 또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대사라면 또 우리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 또 기업, 정부 이렇게 나눠서 뭐 또 개인은 빅데이터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또 기업이나 정부는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이제 빅데이터가 강조되다 보니까 좀 큰 데이터, 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역량들을 앞으로 점점 더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사회가요. 이제 직관의 시대에서 정말 자료의 시대로 예, 넘어가는 그만큼 데이터들이 잘 쌓여져 있고 예.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렴해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 특히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한다든가 현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는 사고하는 방식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업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가 사업들이 좀 더 많은 범위에서의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또 이제 데이터 드리븐 매니지먼트라든가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정부 또한 아마 이제 이러한 인력들을 양성하고 이러한 관련해서 교육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지원들을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주민터넷은 뭐 약간 이 관련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좀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뭐 차별화된 검색 서비스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주민터넷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요. 예. 기존 업체에 비해서 좀 더 어떤 최신의 하드웨어 더 최적화된 기술을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검색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터넷은 단순히 검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출시할 계획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줌닷컴의 모바일도 아마 곧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뭐 빅데이터 관련해서 본인의 뭐 꿈 뭐 이런 거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 개인적인 꿈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회사에 와서 일단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회사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벌써 한 국내 20위 안에 드는 인터넷 사이트가 됐고 검색 시장도 한 1% 이상이 됐는데 제가 이 회사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일단 회사가 좀 더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분야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라 IT 부분에서 꾸준히 일을 해서 저희 후배들하고 좀 더 재밌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from my veins and maybe empty. Oh, weightless, and maybe I'll find some peace tonight.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빅데이터는 국민이나 고객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정보의 악용 우려 등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문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